안녕하세요. 인생 2막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중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퇴직은 했는데 이제 뭘 하지?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세상과의 연결을 이어주는 중요한 축이잖아요. 일에서 손을 떼고 나면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막막함,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 바로 60대까지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 종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퇴직 후의 경제적 준비를 넘어서 나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일하고 싶은 분들, 제2의 커리어를 설계하고 싶은 분들, 혹은 아직은 막연하지만 뭔가 준비는 해야겠다 싶은 분들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단순히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까지 현실적인 팁을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요.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은 힌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격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둘째,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가. 아무리 멋져 보여도 실제로 쓸모가 없거나 나이에 따라 제약이 생긴다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증 6가지는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과 수요를 모두 고려해서 엄선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준비 과정과 활용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직업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도 비교적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죠. 주로 지역복지관,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고요. 상담이나 사례 관리, 행정 업무 중심의 역할이라 체력 소모도 적은 편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서도 사회복지, 인력이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거리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학력과 과목 이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요즘은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길이 열려 있어요.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 과정이나 장학 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비교적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라면 대상자들과 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해서 실제 현장에서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활동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면 전문성을 인정받아 팀장이나 센터장으로 성장하는 길도 열려 있어요. 단순한 자격증 취득을 넘어서 장기적인 커리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 자격증은 사회복지사보다 훨씬 실무에 가까운 자격입니다.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며 간단한 신체 활동 보조나 말벗, 정서 지원까지 포함돼 있어요. 교육 이수 시간이 240시간 정도로 길지 않고 수료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입문이 수월한 편입니다. 특히 지역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센터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취업도 잘 되는 편이에요. 체력이 어느 정도 요구되긴 하지만 아직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70대까지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고요. 오히려 나이가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더 잘 통한다는 평도 있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시니어 요양보호사 채용 시 우대 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중장년층에게 기회의 문이 점점 더 열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도 매우 큽니다. 요즘은 요양보호사 활동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연계하거나 요양원 창업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신만의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죠. 방과 후 지도사, 평생교육사. 두 자격증 모두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어요. 방과 후 지도사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교육 경력이 없더라도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하나의 강점은 내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수업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계 업무를 오래 했던 분이라면 엑셀이나 문서 작성 같은 수업을, 음악이나 미술을 좋아했던 분이라면 예체능 계열 수업을 맡을 수 있어요. 활동 장소도 다양한데요. 지역 아동센터,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보조 강사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이 분야는 나이보다 진정성과 경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해서 중장년층에게 오히려 기회가 많답니다. 또한 시니어 대상 평생교육 수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강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격증 자체는 온라인 강의와 과제, 시험 등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취득 가능하니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문화센터나 도서관에서 강의 기회를 잡는 경우도 많고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자신만의 클래스나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지자체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의 폭이 매우 넓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조리기능사.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조리기능사 자격증도 유용한 선택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한식, 양식, 중식, 제과, 제빵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있어요. 특히 실기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나이보다 손의 감각과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 창업이나 소규모 음식 관련 일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센터 급식소나 복지관에서 일할 수도 있고 쿠킹 클래스나 작은 반찬 가게, 홈베이킹 등으로 창업도 가능하죠. 최근에는 시니어 푸드 전문가, 건강식 개발자, 유튜브 쿠킹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어요. 조리는 실생활과도 밀접한 분야라 배우는 재미와 활용도 모두 높은 자격증입니다.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엔 관련 직업 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시니어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활동 범위가 무척 다양합니다. 음식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매개체이기에 조리 분야에서의 활동은 단순한 생계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공인중개사사.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으로 정년이 없고 자영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대표적인 자격입니다. 무엇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시험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매년 수만 명이 응시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합격 후 바로 개업하거나 중개사무소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가 함께 공부해서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는 시니어 부부도 많아졌고요. 체력보다 집중력과 꾸준한 학습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학습 의지만 있다면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 투자 자문, 컨설팅,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은퇴 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활용해 임대관리, 주택임차, 교육 등으로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문서 작성 및 사무 관련 자격증 컴퓨터,
디지털 시대에는 기본적인 문서 작업 능력도 경쟁력이 됩니다.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나 ITQ 같은 자격증은 공공기관, 협회, 학교 등에서 단기 행정 업무를 맡는 데 유리합니다. 나이가 있어도 사무보조나 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 같은 업무를 맡을 수 있고, 최근엔 디지털 기초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시니어 분들도 많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사용법 같은 내용은 오히려 동년배 어르신들에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나 교육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커리어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보너스 팁 자격증 외에도 중요한 것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무 경험, 사람과의 연결, 현장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자격증 준비와 병행해서 관련 분야의 자원봉사나 단기 활동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도우미 활동을 하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서포트 역할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이 경험들이 나중엔 강사나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자신이 흥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셔야 해요. 억지로 준비한 자격증은 오래가기 어렵고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보다 즐거움이 더 중요해지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보를 얻을 때 자격증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취득 후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에 연결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잘 맞는 자격증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인 루트를 꼭 같이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을 넘어 인생을 설계하는 시선. 여기서 잠깐 시선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뭔가 해야 하니까 또는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먼저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내가 가진 경험과 재능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지? 앞으로 10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방향을 정하면 자격증은 그 목표를 향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자격증을 목적처럼 삼으면 막상 따고 나서도 이걸로 뭘 하지? 하고 다시 고민하게 되거든요. 자격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나만의 길을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격증 6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 조금은 감이 오셨을까요? 사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퇴직 후엔 조용히 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요즘은 나이 들수록 더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격증은 그 새로운 여정을 위한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자격증들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보람까지 함께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또 하나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될까? 내 나이에 가능할까? 하고 망설이시지만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시작은 늘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였어요. 나중에야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는 말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나이는 오히려 여러분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버텨온 경험, 사람을 대하는 깊이, 실수에서 배운 지혜, 이런 것들은
어떤 교과서나 강의에서도 얻을 수 없는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살려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자격증 취득을 넘어 진짜 커리어의 재설계가 되는 거죠. 물론 시작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게 오랜만이라 낯설고 자격증 시험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다는 건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신다면 어느 순간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겁니다. 혹시 혼자 하기에 막막하다면 지역 주민센터나 평생교육기관, 시니어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정보도 얻고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훨씬 멀리 가는 법이니까요. 끝으로 자격증 취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생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드릴 수 있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함께 설계해 보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